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화초등학교 교사 임영희입니다. 제 말소리가 들린다면 간단하게 점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점프는 여기 그 반응 어, 위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로 한 번씩 뛰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로 강의해 보는 건 또 처음인데 실제감이 있어서 나름 좋네요. 저는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2학년 아이들과 함께한 수학 수업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수업 나눔의 주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곱셈 수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반 수업 사례 수업 나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국악 동요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국악 동요예요. 선율이 좋아서 처음엔 좋아했는데 듣다 보니까 가사가 더 좋은 동요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 반 아이들은 모두 24명인데 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죠. 네, 근데 이제 같은 아이가 없는데 수학 책이나 수학 익힘책은 평균에 맞춘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수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교과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교과를 한번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아우 저거 우리 교실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교실에서 다 진행하고 계신 거라 저는 조금만 여기다가 아이들의 그 희망을 조금 더 넣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옆반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개별 맞춤형 수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22년 차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는 48명까지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저희 반 애들이 24명이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도 애들이 다들 너무 각각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개별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아이들한테 한 명씩 맞춰줄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보편적 학습 설계를 제 수업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막 한 명씩 맞춤을 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아이들 선택이나 수준을 좀 고려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웠는데 제가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보편적 학습 설계 그 단계에 경기도 선생님들이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또 저희 그 미래 수업 지원단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단원 안에서 수업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시 안에서 수업 시간을 어떻게 나눴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곱셈 단원에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 단원에 맞춘 수업 설계 전략으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학책 보면 그냥 아이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 지도서에 있는 성취 기준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성취 기준 중에 네가 아는 말을 동그라미를 쳐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네가 이 곱셈 단원을 배우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하는 거를 너만의 말로 한번 써보렴 그렇게 했는데 2학년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이 반에 저희 반 친구는 이 곱셈 단원을 배우면 곱셈, 덧셈, 뺄셈 수학을 다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과연 이 단원을 끝나고 이 친구가 다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단원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 흐름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마다 입체적으로 수업 활동을 하는데 사실 2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아직 개인 차이가 많이 벌어지진 않아서 좀 개별화 수업을 하기에는 고학년보다는 학습 부진이 많이 고착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데 저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활동으로 아이들 수학책을 풀어주고 개별 활동으로 수학 익힘책을 각자 푸는데 이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선생님이 가서 도와주고 세 번째로 이것도 사실 좀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 활동을 하게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차시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했고요. 요거를 칠판에 이렇게 매번 써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 훈련처럼 하는데 여기까지만 한 아이도 있고 수학책만 푸른 아이도 있고 더 간 아이도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세 번째로는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그 세웠던 친구인데 그 성취 기준에 요거를 이제 자기가 성취 기준에 아는 거를 좀 바꾼 거거든요. 요거를 끝나고 나서 애들이 자기 거에 맞춰서 잘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한 단원에서 수업 설계 전략이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도 뭐 새로운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면 중간에 이 메타버스 밑에 손들기가 있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도 해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단원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하트를 띄워보고요. 그러면 요거를 한 차시 안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2학년 수학이 곱셈이다 보니까 전체 활동으로 아이들이 네, 전체 활동으로 그 수학책을 같이 다 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하고 같이 저학년 아이들이니까 실물화상기를 놓고 같이 풀어보면서 교과서 문제까지는 다 풀었는데 제가 그 전에 할 때는 이걸 다 일일이 다 한 명씩 검사를 했었거든요.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이랑. 그런데 한 명씩 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 노는 아이들도 생기고 빨리 하고 나서 수학 익힘책 다 한 다음에 할 게 없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더 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동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체 활동에 아이들 수학책 같이 풀어보기로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학년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학 교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새삼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 교사 예산으로 아이들 수학 교구를 굉장히 많이 사서 교실에다 뒀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수학 익힘책을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좀 늦게 푸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진단평가를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진단평가를 할 때 좀 부족했던 어린이들, 부족했던 아이들은 제가 먼저 가서 아이들 개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고 문제를 다 풀었으면 표시하게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풀었는지 제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2단계에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제일 제가 좀 중점을 두는 활동인데요. 선택 활동으로 수학책도 다 풀고 수학 익힘책도 다 푼 아이들, 빨리 푼 아이들은 이런 선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택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표상 활동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했는데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의 수준을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골랐던 게 처음에는 2학년 아이들이니까 친구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풀었지? 그래서 내가 알려줄까? 하면서 이제 애들이 친구들 도와줘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좀 성취 의욕이 높은 아이들, 도전 의식이 높은 아이들은 더 어려운 단계의 문제를 풀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더 좀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글로 써보기는 사실 매 차시마다 하진 않았고, 글로 써보기는 저희가 이 곱셈 수업을 할 때쯤에 한참 책 만들기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 책 만들기로 글쓰기를 하는 걸, 수학을 하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애들이 많이 선택했던 게 조작물 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선택 활동을 하려면 일단 교실에 다양한 교구와 준비물, 그 다음에 문제지, 뭐 표현 활동 할 수 있는 교구들이 많아야지 아이들이 선택 활동을 많이 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4단계로 이제 저희가 평가하고 성찰하기인데 요거는 매일매일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습 계획표에 내가 잘 이해했나요? 얼마나 이해했나요? 내가 고른 선택 활동은 무엇인가요? 해서 매 차시별로 수업 끝날 때 한 1, 2분 정도에 표시하도록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나의 수업을 확인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좀 중점적으로 둔 거는 수학책을 빨리 풀고 나서도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개별 활동으로 아직 진도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의 시간을 더 주고 더 지도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한 차시 안에서의 수학 수업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6단원 곱셈 단원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제 차시별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단원 곱셈은 자, 여기서 2학년 지금 가르쳐고 계신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2학년. 이거 가위바위보 하는 거였는데요. 네, 2학년 지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네. 2학년을 지금 저는 곱셈 단원이 사실 맨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하려고 곱셈 단원을 사실 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해서 진단평가를 했어요. 수학 익힘책 제일 첫 번째 쪽 진단평가만 했는데 사실 이걸로 좀 부족해서 1학년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아이들 곱셈 수준을 알아봤고 이걸 기초로 해서 개별학습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좀 제가 먼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평가 평소에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첫 번째 차시에서 시간이 남아서 이것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곱셈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 마인드맵으로 물어봤어요. 곱셈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웃긴 게 나는 곱셈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뭐 6살, 저희 애들이 9살인데 6살, 7살 하면서 애들이 곱셈과 구구단을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곱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나?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구구단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곱셈이란 개념을 조작물을 가지고 알 수 있게 수업을 좀 더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말씀드린 제가 학습 계획표인데요. 이거는 저희 단원마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은 지도서에 있는 그 단원 성취 기준을 아이들한테 쭉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네가 알고 있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고 요거를 좀 너만의 언어로 좀 바꿔봐. 네 말로 좀 바꿔봐. 이렇게 해서 바꿔본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 단원 다 배우면 너는 뭘 알 것 같아? 요거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이게 사실 2학년이라 처음에는 요렇게 계속했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걸 한 3단원 정도 적용하니까 애들이 나만의 목표를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3차 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워보기를 했는데요. 이거 수업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차시가 좀 빠르면.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애들이 수업을 전체 활동하고 개별 활동 한 다음에, 이제 선택 활동으로 아까 고르는 거 중에 나는 조작물로 세볼 거예요. 해서 세보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선택 활동에서 이런 조작물 세는 거 말고 책 만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 도와주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화시까지 쭉 이어간 건 아니고 차시마다 또 다른 선택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차시 묶어세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빨리 하고 이 아이는 빨리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세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책도 만들고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활동을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5차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익힘책을 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저는 칠판 보면서 누구누구는 다 했구나. 누구는 아직 못했으니까 가서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 붙이면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나 벌써 다 했어. 이런 자신감도 갖게 해서 좀 가시적인 이런 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또 조작물 만들기를 좋아해서 조작물 가지고 2의 몇 배를 세려고 지금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학습 계획표를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 때마다 표시할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6차 시는 아까 이제 곱셈식 알아보기인데 저희 반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 만들기를 했어요. 자기가 문제를 더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저희 반 애들이 24명인데 다 만든 건 아니고요. 한 22명 정도가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이들 출제한 시험을 아이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으로 문제 만들긴 했는데 요거를 좀 애들이 어려워했고 제가 애들이 만든 문제를 다 걷어서 얘가 이 곱셈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만든 아이들,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은 문제를 그대로 냈고 아직 잘 곱셈식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 애들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개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차 시는 마무리 평가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세웠던 성취 기준에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냐 스스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 곱셈 마인드맵에 대해서 이제 곱셈은 뭐라고 생각해? 한번 네가 얘기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좀 곱셈에 대한 아이들 생각을 좀 들어보았고 9차 시에는 아까 애들이 냈던 곱셈식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씩 받아서 저희 반만의 문제 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문제 내기를 통해서 애들이 조금 이해를 더 하게 됐고 나도 문제를 낸 것을 통해서 이해했다. 그런 좀 자부심을 약간 갖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원마다 아이들 문제 내기는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 책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결과물 발표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성취도 평가, 단원 평가를 봐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나 확인해서 개별 지도해야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아직 개념 잘 모르는 아이들 이렇게 또 다시 피드백을 해서 그 성취 기준은 다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 곱셈 단원에 제가 맞춤형 수업을 한 명 한 명씩 적용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했던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하고 있는 수업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맞춤형 수업을 하려면 교사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그 미래수업 지원단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한 게
진단평가가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가 차시별로 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 저도 수학 익힘책 맨 앞쪽에 있는 진단평가로만 아이들 수준을 파악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진단평가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단계별로 교사가 할 역할을 써놨는데 전체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수학은 저학년은 교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구를 좀 많이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 활동에는 학급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게 선생님이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을 잘 써놨고요. 제일 마지막은 교사가 어느 정도 아이들 수준인지 항상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맞춤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19일이 방학인데 방학 전까지 아이들 맞춤 지도하고 그 다음에 방학 과제도 이제 좀 개별로 좀 내줘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2장 남았는데요. 정리하면서 이런 맞춤형 수업이 사실 좀 다인 수학급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수준이 수학 같은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편차가 다양해서 맞춤형 수업을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5가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서로 이해하고 허용하는 학급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수학 익힌 책 다 했어요. 자석이 늦게 붙어도 나는 조바심 내면서 답지를 보지 않고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급 전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조작 교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선택 활동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네 번째는 제가 요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지도인데 저학년은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게 있어서요. 그거를 이용해서 애들이 교실 안에서 이제 물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빨리 한 아이들은 그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꽃은 저마다 피는 속도가 다르듯이 모든 아이들의 속도를 인정해주고 성장을 지지해주는 교사의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가 메타버스로 강의는 처음 해보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뒷모습 보고 앞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별 성장 맞춤 수업에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빛나게 잘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강의 마칠 건데요. 선생님 하트 한 번씩 날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제 칠판 옆에 보시면 수업 만족도라고 이렇게 노란색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고, 옆에 벽면에 보시면 저희 그 수업 나눔 교사에서 티처톤이라는 지금 공모도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 저희 내일까지 수업 나눔의 날 르네상스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 르네상스 잘 읽어보시고 내일도 시간 되시면 또 다양한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꼭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이명희 선생님, 네. 팀에서 제공하는 한두 네. 페이지짜리 그걸로는 부족해서 네, 네. 1학년 기초학습 진단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거는 뭘 활용하신 걸까요? 저희요. 그 1학년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학년 2학기 애들 그 수학 교과에 있는 그 USB에 있는 자료를 쓴 거예요. 어, 네. 그런, 뭐 진단 보정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거 말고, 네, 그 어, 교사용 지도서에 같이 오는 USB에 있는 걸 사용했어요.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USB 파일? 네네네. 음, 네네. USB 파일, 1학년 2학기 파일. 두 번째 질문. 아까 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선생님 교실에는 몇 가지 준비된 교구가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교구들이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이름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땡땡 크림에서 많이 샀고요.
일단은 셀 수 있는 바둑돌 많이 사놨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분류하기 단원 하는데 자석 교구 같이 여러 가지 모양 있는 교구 많이 사놨어요. 일단은 셀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구슬 같은 것도 많이 사놓고 블럭도 많이 사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이스톡에 검색하면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서화초 임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 반에서 했던 학습 계획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이스톡으로 자료 같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만족도 조사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하면 될까요, 장학사님? 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